네, 반갑습니다. 하와이비치입니다. 선별된 좋은 리포트를 함께 읽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함께 갖고 있고요. 퀀트키에서 좋은 기업을 선별하듯이 같이 읽어보고 숨은 뜻이나 배경을 파악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가져온 리포트는 SK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나온 유니셈 리포트인데요. 제목이 일단 미국 투자 재개의 대표 수요라고 했어요. 4월 16일 날 나왔는데 이 4월 16일이 이 직전 날에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미국 텍사스에서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고 보조금도 이제 미국 정부에서 역대급으로 받는다 이런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인텔, TSMC, 삼성전자까지 해서 그 3사의 어떤 미국 생산 지원 보조금이 어떻게 보면 윤곽이 다 드러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 투자 관련된 기업들에 주목을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나 유니셈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 올랐는데 이게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동안 좀 소외된 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들여다 볼 때가 된 거 아닌가라는 어떤 미국 투자 재개의 대표 수혜라는 이름으로 이제 좀 지켜보십시오라는 제목을 만드신 거 아닌가 싶어요. 이동주 연구원님께서 적으신 거고요.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작성자, 창작자 의도 염두하되 안내문처럼 매수매도 추천 아니라는 거, 그리고 매수매도 시점은 투자자분들께서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제목을 보면요. 견조한 단기 실적, HBM, TSV 효과. 자, 유니셈인데 TSV 효과, HBM 효과는 어디서 보느냐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1분기 매출액 580억, 영업이익 55억. 그래서 아마 QOQ나 YOY도 다 좋아지는 흐름이에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반도체 투자 흐름이 지난 3분기를 저점으로, 작년 3분기를 저점으로 올라와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공정 신규 투자 부재에도 전년 대비 개선된 실적이 예상된다. 전공정 신규 투자 부재였다라는 거를 한 번 더 콕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마이그레이션과 더불어 국내 고객사 HBM, TSV향 칠러 및 스크러버 공급에 따른 효과이다.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 상반되잖아요. 전공정 신규 투자가 부재했는데 어떻게 실적이 개선됐냐 했을 때 실제는 마이그레이션이 있었고요. 그 메모리 쪽에서 선단 공정으로 옮기기 위한 마이그레이션, 그러니까 테크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해서 소위 말하면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어느 특정 공장의 라인들을 멈춰 세우고 그거를 다음 세대, 차세대 장비로 이제 바꾸는 과정을 하다 보니까 바꾸면서 이제 아마 유니셈의 장비들이 들어갔던 거라고 추정을 하고, 그리고 고객사가 HBM, TSV향 칠러 이쪽으로 공급을 했다라는 거는 이제 HBM 공정에서 이제 구멍을 뚫는 게 결국 TSV라고 해서 Through Silicon Via라는 말인데, 그게 보통 15K당 한 70억 정도의 스크러버 매출이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크러버 외에 올해부터는 아마 그 칠러가 같이 붙기 때문에 일부 더 매출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한 100억 정도까지 15K당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여기 아마 조금 이 회사의 매출액의 큰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 매출액을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연간 단위 매출액이 이렇게 2,300억이나 되는 회사인데 100억 정도 안 되는 물량은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죠. 그렇지만 분기별로 봤을 땐 실적이 좀 개선되는 실적을 보일 만큼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라는 거를 요 한 문단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셈을 미국 투자 재개 대표 수혜라고 할 수도 있고 HBM, TSV 효과를 받는 인프라 투자 종목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방 고객사의 공격적인 TSV 증설 계획을 감안하면 올해 전공정 투자의 빈자리를 후공정 일부가 채워줄 거다. 그래서 요거는 올해에도 이어질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이닉스, 삼성전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올해 계속 HBM을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두 번째 소제목 보면은 이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미국 투자 재개를 시작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있다. 그래서 인텔과 TSMC에 이어 삼성전자까지 미국 생산 지원 보조금까지 확정되면서 투자 재개에 대한 움직임이 뚜렷하게는 제 마음속에 있었던 단어 같고, 일단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3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모도 예상보다 상향되면서 3사의 미국 총투자 규모 역시 증액되었다. 삼성전자의 테일러 공장 투자는 보조금 지연, 인플레이션 등을 이유로 지연되었지만 최근 64억 달러의 생산 보조금을 확정지었다. 64억 달러면 이게 얼마죠? 한 8조, 9조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재개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전망이다. 그래서 이제 미국 총 투자 규모도 증액되었고 미국의 지원금도 증액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소식이었어요. 사실 반도체 기업들한테.
그리고 투자액도 기존 170억 규모에서 140억 달러로 확대돼서 관련 장비 발주 대수도 기존 예상 대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추정하는 거는 팹이 한 2개 정도 지어질 것 같고요. R&D 라인 하나, R&D 센터, 그리고 이제 2.5D나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에 팹이 하나 지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팹 하나에 뭐 200K 정도 메모리 기준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보통 했을 때 이 회사가 10K당 칠러와 스크러버 기준으로 원제트에 들어갈 때 100에서 120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근데 테일러는 뭐 세대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매출이 나와질 건데, 예를 들면 150억을 치면 이게 10K당 150억인데 팹이 2개고 메모리 기준으로 200K였다면, 이제 물론 이게 파운더리지만 규모를 어느 정도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 회사의 마켓시어가 삼성전자 쪽으로 칠러는 25%, 그리고 스크러버는 50% 수준이다. 그래서 요거를 좀 감안을 해보면 상당한 규모의 매출이 나올 거다라는 거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신규 투자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홀딩 상태지만 하반기 삼성전자 P4 그리고 SK하이닉스 M16 라인의 신규 투자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니까 P4가 지금 멈춰서 있거든요, 투자가. 근데 이것도 재개될 것 같아요, 하반기에. 그리고 M16은 당연히 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SK하이닉스는 지금 공장이 부족해요. 그래서 특히 D램의 선단 공정 전환 과정에서의 전공정 캐파 로스를 감안하면 전공정 신규 투자에 대한 움직임도 머지않아 재개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미국 얘기했죠. 그리고 중간에 P4하고 M16을 얘기했어요. 근데 또 뭐 테크 마이그레이션에 따라서 테크 마이그레이션을 하면 한 부분을 이제 안 쓴다는 거죠. 한 부분을 안 쓰고 그걸 드러내서 바꾼다면 그거에 따른 어떤 캐파 로스를 감안했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D램이나 랜드 시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더한 투자가 신규로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아주 조심스러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문단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 3개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는 13,0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지금은 9,000원이라고 하셨네요. 9,000원 정도. 그래서 미국 투자 재개를 기점으로 반전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반전의 시점인 미국 하반기 투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2가지 포인트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뒤에는 이제 실적 2026년에 한 4,500억 정도의 영업이익 600억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언제 시장에서 인정해 줄지, 요거가 어떤 게 기폭제가 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이버 퀀티케이 치시고 들어가면 이렇게 퀀티케이 들어가실 수 있는데, 그거 이제 여기서 유니쌤을 검색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유니쌤 말씀드리기 전에 멘톡에서 지금 스터디반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멘톡 온라인 투자 스터디 5월 클래스를 모집하고 있으니까 요거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인분들 직접 만나서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제한이 되시는 분들, 혼자 공부하는데 굉장히 한계를 느끼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같이 함으로써 시너지를 내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용기 내셔서 스터디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오프라인에 나오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렇게 온라인을 참여하면서 조금씩 자신감을 갖고 이제 첫 발을 디디면서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고, 어떻게 보면 열정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장이 될 거니까 잘 한번 보시고, 내용들을 보시고 온라인으로 한번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니쌤은 돌아와서 최근 IR 통화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극좋은 시각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코멘트에 극좋은 시각 관련된 극좋은 칠러가 붙어야겠죠. 수혜는 유니쌤과 FST입니다 라고 했는데, 텔의 극좋은 시각이 이제 어떤 라인을 구축하게 될 텐데 마이너스 60도까지 이제 들어가요. 그러면 당연히 일반 칠러가 아니라 극좋은 칠러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도 이제 2나노 얘기가 나왔죠. 이번에 삼성 그 텍사스 투자에서도 실제로 2나노까지 포함된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실제 2025년 이후에 수주 계획이 상향될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걸 보면서 IR 통화 내용에서 계속 뽑아낼 수 있는 투자 포인트, 미리 이제 이미 이때 알고 계셨다라고 하면 유니쌤이 최근에 이제 주목받고 있는 내용들을 미리 캐치해서 투자를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2025년 하반 이후에 계속 인프라 관련된 내용들을 저 여쭤보고 있는데,
미국 쪽 인프라 투자 언제쯤 진행될 거로 보냐 했을 때 내년부터 진행되면 규모가 좀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도 그렇고 다른 고객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2월 달에 한 통화 내용을 보면 일단 업계 분위기는 테일러가 기사에 나왔듯이 올해 발주 나오는 거 힘들 것 같지만 어쨌든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 보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투자가 일부 발생돼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얘기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리포트 내용과 어떻게 보면 맥락을 같이 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극좋은 칠러라는 투자 포인트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극좋은 칠러, 극좋은 식각 장비에 붙는 극좋은 칠러 쪽으로 수혜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유니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멘톡에서 지금 반도체 강의 지금 수강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요거는 이제 지난 3월달, 4월달 흐름을 체크하면서 긴급하게 찍었던 이제 반도체 강의고요. 그리고 2월달에 이제 세미콘 코리아에 관련해서 이제 올해 초에 이제 올해 반도체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 했을 때 찍었던 강의를 합친 패키징 강의가 요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강의의 어떤 별건이 요겁니다. 그래서 내용 좀 찾아보시면 이제 요 내용들 이렇게 쭉 보시면서 최근 트렌드들 확인을 하시고 이때 당시에 그 투자의 방향을 좀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여기 투자 후기를 한번 리얼 후기들을 보시고, 그리고 나한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꼭 그런 걸 찾아 들어서 빨리 자기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계속해서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지금 유니셈도 부각받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좀 투자 흐름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마치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종종 좋은 리포트를 선별해서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 이제 계속해서 피드백을 주시고, 그 댓글 달아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방향도 설정하고 하니까 많은 관심과 댓글, 피드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